네, 여러분, 이어서 42번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과 관련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1번. 2023년 귀속부터 8세 이상의 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밑에 볼까요? 자, 정리 보시면은 8세 이상. 자녀 세액 공제는 여러분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자녀 수에 따른 기본 공제라고 부르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해에 출산이나 입양을 했다면 추가적으로 또 주는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자녀 세액 공제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녀 세액 공제에서 자녀 수 공제, 기본 공제는 누구한테 주나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에서 우리가 기본공제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그 소득 요건이랑 그 체크해가지고 나이 요건을 체크해서 기본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에서 몇 세 이상? 23년도부터는 7세에서 8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8세 이상인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거 처음에 헷갈리기 쉽죠? 왠지 뭔가 공제 같은 거는 어릴수록 뭔가 더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가 뭔가 이상 요런 게 아니라 뭐 이하나 미만일 것 같다라고 해서 처음에 볼 때는 요거 이상이 맞나 싶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번에 이제 맞는 게 되고요. 결론은 이상이 맞죠? 8세 이상에 대해서 자녀 수 공제로서 자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8세 미만은 요 자녀 세액 공제보다 더 좋은 혜택인 아동 수당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8세가 안 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아동 수당을 주기 때문에 자녀 세액 공제는 이제 중복 혜택은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녀 세액 공제는 8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한테만 주는 거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8세 이하나 미만이 아니다. 8세 이상에 대해서만 주는 거다. 2번 읽어볼게요. 자녀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 공제하며 자녀는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 손녀를 포함한다. 자, 밑에 볼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저거 다 맞는 표현이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24년 개정에서 이제 손자, 손녀가 들어갔어요. 23년도까지는 손자, 손녀는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4년도부터는 이걸 확대해 주는 거죠.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포함한다. 여기까지 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3번. 거주자의 만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얼마? 연 1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공제한다. 볼게요. 세액공제 대상 금액 요거 보셔야 돼요. 첫째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여러분 23년도까지는 15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둘째가 24년부터는 2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밑에 사례 연습으로 보자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자, 자녀가 6명이 있어요. 우리 곰돌이가 6마리가 있어요. 6명, 말이 하면 되죠? 곰이니까요. 곰이 6마리가 있어요. 그럼 나이가 쭉 있는데요. 일단 막내가 6세예요, 6세. 6번 곰이 6세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자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죠. 8세 이상이니까 8세부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6번은 아동 수당을 받으니까 자녀 6번은 6번 곰돌이는 너는 자녀세액 공제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하고 5명 나머지는 11세, 12세, 14세, 15세, 17세니까 다 된다는 거예요. 이 5명이 되네.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 1, 2, 3, 4, 5 곰돌이 1, 2, 3, 4, 5가 있는데 어떻게? 첫째는 15만 원. 15만 원. 둘째는 원래 둘째도 15만 원이었어요. 2023년까지. 근데 24년도에 이게 금액이 커져서 둘째가 20만 원이 되었네요. 더하는 겁니다, 이거. 셋째부터는 얼마예요, 여러분? 셋째부터는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는 다 30, 30, 30이에요. 그러니까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세액공제 금액은 15 더하기 20 더하기 30, 30, 30 하면은 125만 원이 되죠?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됐죠? 둘째가 24년도부터 15만 원에서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15만 원이에요. 봅시다. 3번. 8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한 명밖에 없잖아요. 첫째밖에 없잖아. 그러면 15만 원인 거죠. 오케이. 3번 맞습니다. 4번 체크해 봅시다. 거주자의 8세 이상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이래요. 1호기, 2호기, 3호기 이렇게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는 다 30이잖아요. 15 더하기 20 더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5 더하기 20 더하기 30. 15 더하기 20 더하기 30 하면은 65만 원이죠. 그래서 60만 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2023년이었으면은 15 더하기 15 더하기 30이니까 60이었겠죠. 근데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24년도부터는 첫째 15, 둘째 20, 셋째부터는 계속 30이니까 3명만 있다. 그럼 첫째 더하기 둘째 더하기 셋째, 15 더하기 20 더하기 30, 65. 여러분 이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보시면은 소득세 실무 쪽에 주관식에서 자녀세액공제는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서 자녀세액공제가 얼마다까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객관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주관식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 자녀세액공제는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5번.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산출세에서 공제한다.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세액 공제는 두 경우로 나뉜다고 했어요. 요 두 개를 더하는 겁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 체크하는 게 요거 우리 방금까지 했던 거. 이거랑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해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해에 출산이나 입양이 있었는지 확인해서 그 해에 출산이나 입양이 있었다면 여기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해에 여러분 출산, 입양 일단 출산이라고만 말할게요. 짧게. 그 해에 만약에 출산이나 입양, 그 해에 출산한 친구가 출산한 아기가 첫째를 출산한 거면은 30만 원을 더해 주는 거예요. 출산한 친구가 둘째를 출산했다면 50만 원을 더해 주는 거고 셋째부터는 7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입양은 그 해에 여러 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출산이라고 하면 뭐 물리적으로 둘을 낳을 수 있긴 하겠죠. 뭐 연년생이라고 하고 붙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은 여러분 한 해에 한 명만 출산하는 게 보통일 거 아닙니까? 그죠? 한 해에 한 명만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한 해에 세 명을 낳겠어요? 아니 뭐 새쌍둥이 이런 거 말고요. 그 경우 말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그 해에 세 명을 낳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해에 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어떻게 그렇게 한 해에 다 낳겠냐고.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해에 낳은 친구가 몇째를 낳은 거냐. 기존에 첫째하고 둘째가 있어요. 근데 올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그 친구는 뭐예요? 셋째를 낳은 거잖아요. 그죠? 7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래요. 그 해에는. 추가적으로. 머릿수 공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머릿수는 아까 전에 누적적으로 첫째는 15, 둘째는 20, 셋째는 30이니까 3명이다. 그럼 15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런 식으로 체크했었죠. 머릿수 공제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입양은 여러 명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입양은 여러 명 하면 셋째도 올해, 넷째도 입양 올해, 다섯째도 올해 입양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근데 특히 우리가 물어보는 이제 주관식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그냥 출산이 시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는 그 해에 출산한 입양도 한 명만 보통 나올 거예요. 입양했다고 해도 그 해에 입양한 친구가 몇째인지를 그냥 볼 거라고요. 알겠죠? 기존에 한 명이 있었어요. 첫째밖에 없었는데 올해 둘째를 낳았다. 그러면은 얼마? 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1번에다가 2번 출산공제를 더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봅시다. 해당 과세 기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 해에 출산을 했거나 입양을 했다면은 이 두 번째 출산 입양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둘째인 경우라면은 얼마를 공제해 준다고요? 첫째라면 30, 둘째라면 50, 셋째부터는 70만 원 공제잖아요. 둘째라면 얼마 공제? 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많이 들어와요. 이게 처음에 공부하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둘째니까 위처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 보면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은 위에처럼 체크해가지고 둘째니까 30 더하기 50, 80만 원 공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출산 입양 공제는 요 이벤트, 출산이라는 사건, 입양이라는 사건이 올해 일어났다. 그렇다면은 올해 일어난 출산이라는 이벤트 사건이 몇째를 낳은 것이냐.
그거를 보고 이렇게 50만 원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이렇게 체크하는 거라고요. 둘째라면은 얼마를 공제한다? 50만 원을 공제하는 거잖아요. 맞는 거죠, 5번. 됐죠? 여러분 어렵다기보다 이게 처음에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뭐다? 자녀수 공제랑 출산 입양 공제 헷갈리지 말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잘 구별해서 근데 암기를 좀 하셔야죠. 자녀수 공제는 어때? 첫째, 둘째, 셋째가 15, 20, 30, 30, 30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례 요 곰돌이 사례로 외웁시다. 15, 20, 30, 30, 30 이렇게. 됐죠? 그럼 머릿속에 잘 남을 거예요. 그리고 출산은 첫째라면 30, 둘째라면 50, 셋째라면 70, 셋째부터는 70. 됐죠? 쭉 70. 자, 고생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43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